그래픽카드는 하드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모니터라고 뽑긴 했지만 이거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픽카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이제 모니터, 그래픽카드에서부터 모니터. 지금 그 운영체제 우리 수업에서는 그래픽카드는 그냥 CPU가 같이 붙어있는 한 시스템이라고 간주하고 모니터에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럴 때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운영체제가 해준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하나씩 키보드에서 읽는 방법, 모니터에다 데이터 쓰는 방법, 네트워크에 데이터 읽는 방법, 하는 다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이 있는 거고. 그거 앞에서 스크롤링이 이거 쉬는 시간에 합시다. 또 운영체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를 빠졌는데요. 네트워크가 여기 관련돼가지고 하고, 여러분이 이제 아마 다음 학기일 거예요. 우리 수업 과정에서는 다음 학기 네트워크를 하게 되는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서 다른 쪽에 있는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건 역시 내 프로그램이 그 네트워크 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다 처리하지 않고 운영체제가 처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서 하게 됩니다. 사실 다음 학기에 하게 될 네트워크 수업은 운영체제의 네트워크 관리를 훨씬 더 자세하게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하드웨어들이에요. 컴퓨터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들을 관리를 해줘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쓰도록 운영체제가 해줘야 되는 일인데, 이거는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보호와 보안이라고 운영체제 이관이에요. 역시 이제 운영체제가 내가 이 컴퓨터 나 혼자 쓰는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개의 컴퓨터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동작을 하고, 또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도 내 컴퓨터의 자원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운영체제는 서로 간의 충돌 혹은 악의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좀 감지해주는 보호, 보안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보호는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 사이에서의 의도하지 않는 충돌, 오류를 막아주는 이런 거. 그게 보호. 그래서 주로 보호의 큰 그 대상은 메모리 보호예요. 내 프로그램이 운영체제가 쓰고 있는 메모리를 접근할 수 없다. 내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이 실행한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를 접근할 수 없다. 그리고 내 프로그램이 메모리상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죽었다 할지라도 OS나 다른 프로그램은 계속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그런 일을 하는 게 보호가 되고요. 보안은 외부로부터의 공격, 악의적인 해커입니다. 해킹을 막는 게 보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간단히 얘기를 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통해서 컴퓨터 자원들을 쓰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다 보니까 실수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막아야 되는데, 운영체제 커널이 관리하지 못한 어떤 자그마한 틈새가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 작성자가 그걸 알고 있을 때 그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서 원래는 직접적으로 액세스하지 못해야 될 하드웨어를 쓸 수 있게 되고, 그 하드웨어를 쓰므로 해가지고 내 컴퓨터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내 컴퓨터에서 어떤 의도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막도하는 게 보안의 기능입니다. 이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 수업에서 이제 제가 하겠지만, 그래서 개 중에 보면은 보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해킹을 하고 싶어서는 아니겠지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보안 전문가와 해커는. 이것도 관심 있게 보면 재밌는 거고, 금방 언제 넘어간 것처럼 보안 쪽에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를 더 많이 하는, 운영체제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그 틈, 잠깐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 틈을 소프트웨어가 건드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틈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더 잘해야 돼요. 그런 보호,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사용자 식별이라는 거죠. 사용자를 A라는 사람이 실행시킨 프로그램이냐 B라는 사람이 실행시킨 프로그램이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게 운영체제의 기능입니다. 운영체제 역할이고, 앞에서 전 시간 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화, 추상화 해가지고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각 프로세스에게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각 프로세스가 저장 장치를 파일로서 사용하려면 어떤 체계적인 방식을 제공해줘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I/O 장치들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도와주려면 쉽게 프로그래밍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관리 방법을 줘야 되는 것인지 오늘 운영체제는 역할을 감당을 하고요. 아마 이 슬라이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보면 될 텐데 우리 수업에서는 음악 큰 아이템으로 음악 그 중에서도 여기까지를 우리 수업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리눅스를 소개하고 이제 설치해 보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약간 상식을 넓히는 수준의 어떤 내용이다 보니까 이걸 안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잘하고 그건 아니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게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면접을 본다든지 어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나 이제 어쨌든 넥스트라는 데서 소프트웨어 공부한 지 1년 됐어 라고 할 때 유식함을 얘기를 하려면 야 니네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 알아? 폰 노이만 요즘은 웬만한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이제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일부 대학에서는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프로그래밍 연습 같은 또는 소프트웨어 개론 같은 수업을 쓰고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는 내가 말이야 이런 할 수 있습니다. 한 5분 정도에 걸쳐가지고 쭉 슬라이드만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제 강의에 넣는 이유는 어쨌든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이런 식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내보는데 운영체제는 그런 이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할 때 그 필요한 접근 방법, 필요한 알고리즘은 뭐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그것의 어떤 이제 실제 대상 한번 이제 프로세스 관리 기능이라는 게 이렇게 원리로 만들었어.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것만 이제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이것만 사용하면은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프로세스 관리 기능, 메모리 관리 기능, 파일 시스템 기능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리눅스를 가지고 할 겁니다. 게임 가이드는 좀 낯설겠지만 자기의 컴퓨터에 대한 폭을 넓힌다는 것으로서 우리 수업 시간 내용만 보면 그렇게 깊은 내용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리눅스를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리눅스는 유닉스부터 나왔고 여기에 가장 이제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게 AT&T 양성. 이게 미국의 전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KT, 아메리칸 텔레콤, 코리안 텔레콤 하죠? 네, 그거예요. 우리나라 KT는 전화 요금만 받고 이렇게 써 연구를 많이 합니다. KT 연구소 엄청 큰데 많이 하지만 뭔가 좀 그래요. 이런 거 보면은 좀 부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선구사회의 연구에 대한 환경. 아무튼 이 대단한 리눅스 지금 이 리눅스 이런 것이 그냥 이런 회사 연구소에서 연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0년대부터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보완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계산을 좀 빠르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빠르게 계산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인류 역사상 수학이라는 건 계속 발전돼 왔죠. 아주 고대부터. 그래서 수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류 역사상의 문제를 많이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산기라는 이 기계가 그 수학의 계산을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해준다는 거죠. 알고리즘은 인간이 풀지만 그냥 산수 계산 이렇게 풀면 돼 라고 인풋 주면은 그거에 대한 계산을 빨리 해주니까 수학자들이 훨씬 더 빠르게 또 건축 설계할 때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을 얻은 거죠.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 가면서 컴퓨터 상에서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만들어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일들을 쭉 나열해놓고 CPU가 전기가 움직이니까 이제 훨씬 빠르게 인간보다는 몇십만 배 빠르게 동작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보안인 겁니다. 그런 게 쭉 발전돼 오면서 이따만하게 큰 컴퓨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처리하고 그 결과를 찍어보고 이런 작업을
쭉 해왔어요. 40년대, 50년대 이렇게 쭉 해왔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문제가 훨씬 더 이제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커지고 써야 될 데이터의 크기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OS와 같은 뭔가 좀 더 한 단계 아래에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OS 이전까지 뭐 OS 그렇게 썩 잘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쭉 쓰다 보니까 이쯤 되다 보니까 진짜 그런 필요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만들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그냥 프로그래머가 내 프로그램 실행시켜줘라고 하겠다 입력시키는 것이 아니라 잡 리스트에다가 프로그램을 쌓아놓으면 OS가 알아서 OS가 CPU가 지금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실행시켜주는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 또 여러 개의 유저. 지금은 아마 이거는 제가 100% 맞을 거예요. 근거는 없지만 여기 있는 이 컴퓨터가 여러분 노트북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컴퓨터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도 엄청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여러 명의 수학자, 여러 명의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연구 계산을 여기다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컴퓨터 시스템을 놀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명의 사용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동작시킬 수 있는 관리 소프트웨어를 이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걸 이제 유닉스라고 붙였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셈블리, CPU를 직접 만드는데 좀 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막 아주 오래된 기계어를 가지고 프로그램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프로그램 등치 커지니까. 그래서 인간의 사고에 좀 더 가까운 언어.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주로 이제 군대 이과 계열이라서 이런 이제 언어학 이런 걸 얘기하면 그게 더 체감 안 되겠지만 우리 컴퓨터가 진짜 인간의 연구에 많이 발전했어요. 프로그램 언어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프로그램 언어 무슨 형식에 대해 상식 언어, 형식 언어에서 언어의 분류로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난은 누가 안 하겠지만 컴퓨터 랭귀지를 프로그램 랭귀지를 그냥 우리 대화하는 랭귀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대화를 그러니까 원시 부족은 프로그램 랭귀지보다 훨씬 더 낮은 아프리카나 그런 언어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언어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인간의 사고를 CPU한테 CPU는 계산기일 뿐이었으니까 이 계산기 작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걸로 인간의 이 사고를 쓰려니까 인간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좀 더 인간의 사고에 가까운 언어로 써놓고 그걸 뭔가 기계적으로 바꿔주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프로그램 언어고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 이제 C라는 A, B 혹시 역사 결승하겠지만 A라는 언어, B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좀 웃기죠. 얘네들 성공 못한 거죠. C라는 언어가 유닉스하고 같이 얽히면서 C라는 언어가 성공을 했고 C라는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유닉스라는 초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유닉스 발전을 보면은 유닉스 발전 과정을 보면은 오픈 소프트웨어는 버클리라는 학교에서 추진한 버클리 계열의 운영체제 여러 가지 컴퓨터 회사들 HP, IBM, 실리콘밸리, 선, 에코시스템스 같은 대표적인 컴퓨터 회사들이 발전시키는 반응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윈도우스 같은 거는 MS 윈도우가 MS 혼자 완전 필수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MS만 윈도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AT&T를 만들면서 오픈했어요. 지금의 오픈소스와는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걸 그냥 오픈했습니다. 그냥 가져다가 연구용으로 쓰고 상업용으로 내 컴퓨터에다가 지금은 다 이제 통일된 OS를 쓰지만 초기니까 컴퓨터를 만들면 이 컴퓨터 전용의 OS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IBM이나 회사 이런 회사에서 만들어 발전하다가 학교에서 이제 이쪽 이거 보면 진짜 이제 BSD, 프리-BSD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의 이쪽은 이제 지금의 오픈소스와 비슷한 공개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교육용 그러니까 똑같이 OS 수업이었어요.
목적이 우리 같은 이런 우리 관점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이제 OS의 구조를 이해해보고 OS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서 좀 간단한 유닉스에서 좀 구체적이고 복잡한 것을 빼내고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유닉스라는 걸 사용해서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토발스가 이걸로 근우의 철학을 이 사람은 공유를 하고 있었고 근우라는 말 들어봤죠? 근우 유닉스 하면서 소프트웨어는 만 세상에 알려가지고 널리 이용된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 그것과 연결을 제가도 자기가 만들었어요. 커널을 만들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거의 똑같겠죠. 저도 그 컴퓨터가 90년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아직 존재가 없을 때 90년도에 운영체제 수업은 안 했지만 컴퓨터 시스템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미닉스를 286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동작시켜봤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죠 사실. 도스만 쓰고 있다가 미닉스라는 것을 설치해서 좀 다른 환경으로 어떤 컴퓨터를 만들어 세팅을 해서 내부를 하여튼 거기서 이 사람은 이제 얘는 저 비슷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뜯어보는 거죠. 소스를 뜯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런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그런 원리들을 다 좀 이해한 다음에 약간 이제 코드를 변경시켜가지고 리눅스라는 오픈소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리눅스라고 하고 있지만 많은 틀이 유닉스 계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방법, 알고리즘 이런 거가 내부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리눅스는 아주 큰 특징은 오픈소스. 초기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을 안 지니까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니까 인터페이스가 좀 촌스럽다거나 어디서 뭐 에러가 난다거나 그래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쓰고 있죠. 요즘은 오픈소스의 강점이 이제 한 20년 이상 굴러가다 보니까 윈도우즈를 이제 거의 아서 그래서 깔끔하게 정의된 모양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거의 커널로서 운영체제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그 골격은 솔직히 윈도우즈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버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서버 시스템에서는 훨씬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리눅스가 윈도우 서버보다 쓰이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이제 리눅스이고요. 리눅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커널만 가지고 이제 경쟁을 했던 건 아니고 일반 사용자한테도 접근하기 위해서 리눅스 배포판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장면에서는 여러분이 운영체제의 범위가 어디냐, OS의 범위가 어디냐라는 걸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건 애매해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운영체제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커널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운영체제 핵심 기능이죠. 프로세스 관리 기능, 메모리 관리 기능. 이게 사실 운영체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맥을 깐다든지 윈도우를 깐다든지 지금 리눅스를 깐다든지 하게 되면 별 많은 기능들, 브라우저도 들어가 있고 탐색기도 들어가 있고 뭐 그 시스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도 시스템 세팅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들어가 있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동영상 플레이어 이런 것도 막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내가 윈도우 사서 다 들었으니까 이것도 윈도우 OS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확히 OS다라고 하기는 커널을 얘기하는 거고 리눅스도 리눅스 커널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얘기한 그런 관리 기능들이 포함들까지만 있는 하나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체제 커널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서 이런 형식으로서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리눅스에서는 디스트리뷰션, 배포판이라고 해요. 커널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리눅스는 리눅스 토발츠가 이제 주축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커널 팀, 오픈소스 관리팀 거기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커널을 가져가지고서 화면은 어떤 모양인가 여기에는 브라우저를 뭘 또 우리는 한글 쓰니까 한글 입력기는 또 뭘 넣고 하는 식으로 패키지 배포판을 만들어서 일부 배포판은 돈 주고 파는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리눅스를 파는 건 아닙니다. 리눅스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사용자가 사람이 직접 쓸 수 있게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제품에서는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분투, 이게 지금도 다 있는 것들이고요. 시대를 거쳐가면서 좀 주력인 세대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제 기억은 초기에 레드햇, 이게 이제 그 대세이다가 페도라로 데뷔한, 지금은 보면 이제 데뷔한 계열, 수세와 우분투, 이쪽 계열이 지금 대세. 좀 잘났지 않은 사람들이 데뷔한 수세 이런 것을 거의 그냥 한번 리눅스를 써보겠다 싶은 사람은 거의 우분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커널인데 겉의 모양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화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했고 어쨌든 우분투, 주분투 계열이 지금 많이 일반인이 쓰고 있는 이유는 좀 쓰기 편리하게 되어 있는 거. 패키지를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거나 또 이것도 거의 같은 건데 주분투, 우분투 이제 그 화면을 그리는 화면을 표시하는 방식만 주분투 UI와 우분투 UI가 다르죠.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이제 그 가볍다라는 표현을 쓰죠. 소프트웨어에서 좀 메모리를 더 차지하고 용량을 더 차지하고 그래서 그냥 실습용으로 주분투를 하자라고 차이 없습니다. 어떤 걸 사실 어떤 걸 쓰도 상관없고 이제 배포판이 달라지면은 차이가 약간 날 수 있는데 라이브러리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좀 운용 프로그램 만들 때. 그렇지만 우리가 실습하는 상황에서는 시스템 프로그램만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리눅스에도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눅스는 특징은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알만하다 그러면 끄덕이고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리눅스에 대해 가지고서 한마디 더 할 거는 표준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컴퓨터 세계에서 또 있다 보면 표준이라는 것과 이제 많이 맞부딪히게 될 겁니다. 요거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구축해 나가는 이런 환경에서는 항상 표준하고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어떤 공학분야도 마찬가지고 공학이 주로 많긴 한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하는 거 방금 리눅스만 하더라도 커널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커널은 한 가지이지만 화면에다가 글씨를 찍어주는 프린트라는 라이브러리 함수 이것을 우분투 라이브러리에서는 프린트 F, CS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주분투가 프린트 X 나왔습니다. 여기는 프린트 FE 뭐 이렇게 쓰고 펜탈 아닙니다. C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했어요. 해가지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내가 이제 뭐 오픈소스 비슷하게 해가지고 소스를 뒀을 때 여기다 컴파일하게 되면 그냥 에러가 나겠죠. 그 함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호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만들 때는 각자의 아이디어가 있다 보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 목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내가 만든 거, 얘가 만든 거 달라지는 거죠. LG에서 만든 스마트폰,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폰 사용 방법 많이 다르다고 쓰기 힘들겠죠. 자판 다르죠, 자판. LG 입력, 삼성의 천지 입력. 요즘은 스마트폰이니까 아무거나 자판을 선택할 수 있지만 초기에 LG폰 쓰다가 삼성이 공짜폰이 나오고 삼성폰을 딱 하니까 자판이 달라서 그거 적응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표준이라는 게 항상 인간 세상에서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자. 똑같이 우리는 이렇게 하자는 규칙. 표준이라는 것은 이게 제일 좋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추구를 하되 제일 좋은 걸 표준으로 하려고 추구는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제일 좋은 게 표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고요. 그래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사실 표준을 주도하게 되고 표준을 주도하는 사람이 실제로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 표준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건 특화와는 약간 또 달라요. 특화는 이제 이대로 안 하면
절대 만들 수 없으니까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는데 내 방식대로 해라. 그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삼성이 해놓은 방식으로 해라라고 하면은 삼성이 이미 이건 내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시장 가서 살려고 할 때 삼성이 원조, 뭐 우리 족발도 원조집 찾아가는데 우습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인간 생각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을 장악하는 사람이 그걸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표준의 장악은 원래는 진짜 좋은 게 표준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힘은 없어요. 힘은 없어서 최근에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표준을 주도하지 못했어요. 표준을 주도하지 못해서 표준은 대부분이나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회사들, 그런 쪽에서 쟤들끼리 몰아요. 그래서 표준을 보통 어떤 한 회사가 내놓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익 단체가 아닌, 영리 단체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재단 같은 그런 어떤 그 오가니제이션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거기 입김이 센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IBM, 인텔, 이런 회사. 아무튼 그런 이제 세계가 컴퓨터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리눅스는 오픈소스로서 출발하고 계속 발전했기 때문에 표준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산으로 가는 중구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더군다나 표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뭔가를 만들 때, 컴에서 뭔가 개발할 때, 라이브를 만들 때 항상 표준을 안 따르면 문제가 보일 것 같습니다. 리눅스에서는 표준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중에 핵심이 될 수 있는 표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포식스, LSD, C. C도 사실 표준입니다. C 언어 누가 만들어온 것 같지만 발전을 계속하면서 모법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C 언어인데 어떤 컴파일에서 컴파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막 선언한다든지, 이렇게 또 코드 블락 안에서 또 변수 선언한다든지 그런 것들인데, 그런 C를 이런 식으로 하자, 저런 식으로 하자, 표준을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식스는 유닉스, 리눅스 계열에서 거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유닉스,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다. 즉 API, 시스템 라이브러리 함수들의 이름과 사용 방식과 인자들의 종류 등등을 정해 놓은 표준입니다. 리눅스를 만들 때 커널 이렇게 만들어도 돼. 그런데 커널이 보여주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항상 이거에 따라서 나오죠. 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리눅스의 시스템 프로그래밍,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맥의 시스템 프로그래밍 모두 다 포식스를 따르고 보시면은 맥의 OS 사실은 커널은 리눅스 계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리눅스 맥에 있는 시스템 코맨드나 시스템 API가 비슷합니다. 여기가 리눅스 시스템 말대로 리눅스죠. 잠시 쉬었다가 요거는 이제 쉬는 시간에 여기 리눅스 설치한 거 좀 정말 보고 이제 그 리눅스의 사용법 하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